라면 끓일 물을 올려놓고 잠깐 뉴스를 틀었는데 금값 얘기가 나오더군요. 금값이 또 올라서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라고 떠들썩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도 오래전 결혼 때 받은 팔찌며 반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금 팔러 갔다가 10만 원 손해 봤어. 그것도 단 한마디 안에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요즘 들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실제로 세 분의 사례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단 한마디의 차이가 돈으로 직결된다는 걸요. 첫 번째 사례는 제 바로 옆집에 사는 60대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장롱 속에 있던 목걸이와 팔찌를 꺼내 금은방에 가셨답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물으셨대요. 사장님, 이거 금값이 얼마예요? 그러자 사장님이 시세대로 한 돈에 얼마라고 말했죠. 아주머니는 그 말만 믿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계산서를 보니 공인비라는 게 덧붙어 있었던 겁니다. 반짝이는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예쁘게 다듬는 데 드는 비용, 바로 가공비였습니다. 그게 무려 12만 원이 붙어 있었으니 사실상 더 비싸게 산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아주머니는 억울해하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냥 최종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면 덜 냈을 텐데 그 한마디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 사례는 제 지인 중 한 분, 평생 자린고비처럼 살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집에 있던 굵직한 팔찌를 들고 금은방에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 순금 10돈짜리예요. 그런데 저울에 올려보니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어르신, 이거 9돈 반 나오네요. 아니, 분명 10돈짜리인데 왜 무게가 줄었을까요? 바로 연결고리 때문이었습니다. 순금은 너무 물러서 잘 끊어지니 보통 연결 부분은 18K나 14K 합금을 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전체 무게를 순금으로만 계산하는 줄 알고 당연히 속는 거죠. 결국 이분은 5만 원 넘게 손해를 보셨습니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사장님, 연결고리 부분은 따로 계산해 주세요. 이 말만 했어도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제 선배 이야기입니다. 집에 흩어져 있던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를 봉지에 한꺼번에 담아 들고 가셨답니다. 순금도 있고 18K도 있고 14K도 있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한 대 모아 간 겁니다. 사장님은 봉지를 받아 저울에 올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무게가 이 정도니까 한 돈당 40만 원 기준으로 쳐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순금은 당연히 더 비싸고 14K는 훨씬 저렴한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낮은 기준으로 통째로 계산해 버린 겁니다. 선배는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내가 게으른 탓에 10만 원 넘게 날려버렸어 라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미리 봉지에 따로 담아두고 이건 순금, 이건 18K입니다 라고 말만 했으면 되는 일이었죠.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금거래는 단순히 시세만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걸요. 그냥 금값 얼마냐고만 묻는 순간 이미 손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인비, 연결고리, 금 순도 구분.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가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금을 살 땐 반드시 최종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팔 땐 연결고리나 장식 부분을 구분해서 계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집에서 미리 금 종류별로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누구보다 똑똑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돈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부터 시작해 금을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인생의 안전망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금을 팔거나 사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알면 챙기고 모르면 손해본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손해봤어. 나는 이런 식으로 아껴봤어. 그런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제대로 물어보고 따져본 사람은 돈을 지켰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사람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금은방 사장님 앞에서 괜히 주저하지 말고 공인비 포함 가격을 묻고 연결고리 계산을 요구하고 금의 순도를 구분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단순히 몇만 원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내 평생 땀 흘려 모은 자산을 지켜내는 일이니까요. 오늘도 집안 서랍에 반짝이는 금부치를 꺼내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지금쯤 팔아야 할지 아니면 더 들고 있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고 가면 손해본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제값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아직 마음속에 남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쉽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 왜 금을 거래할 때마다 늘 불안하게 느껴지는 걸까? 아마도 그 답은 아직 더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 팔러 갔다가 단 한마디 안 해서 10만 원 넘게 손해본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실 이런 경험은 비단 몇 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그저 시세만 묻고 무게만 재고 사장님이 불러주는 가격에 고개만 끄덕이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더 깊이 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금값이라는 게 단순히 한 줄 시세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은 국제 시세, 환율, 그리고 국내 유통 구조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도 금은방에 가면 대부분 그날의 기준금 시세만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대 비용과 실제 거래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공인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을 사거나 팔 때 공인비가 빠지지 않고 붙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가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목걸이라도 어떤 집은 3만 원, 어떤 집은 15만 원을 부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가공 방식과 장인의 손길에서 비롯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상술의 영역도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사장님, 공인비까지 포함한 최종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최소한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연결고리와 장식을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순금은 무른 성질 때문에 목걸이나 팔찌 연결 부위는 대부분 18K나 14K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통째로 순금 무게로만 계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합금 부분은 빼버리고 전체 금 무게가 줄어드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경우에도 10돈짜리 팔찌가 9돈 반으로 계산돼 5만 원 이상 손해 본 분이 있었습니다. 이럴 땐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결고리 부분은 따로 계산해 주세요. 이 말은 사장님 입장에서 귀찮을 수 있어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금의 순도를 반드시 구분하는 겁니다. 순금은 99.9% 금이고 18K는 75%, 14K는 5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섞어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낮은 기준으로 통째 계산돼 버립니다. 결국 순금까지 14K처럼 취급받는 셈이죠. 그래서 집에서 반드시 종류별로 나눠 담아야 합니다. 비닐봉지에 따로 담고 라벨을 붙여서 이건 순금, 이건 18K라고 표시해 두는 겁니다. 이 준비 하나로 실제 거래에서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전략이고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거래를 준비할 때 우리가 챙겨야 할 세밀한 포인트들입니다. 우선 장식 제거입니다.
예전 결혼식 때 받은 반지나 목걸이에 큐빅이 붙어 있는 경우 많죠. 금은방에서는 이런 장식 때문에 무게를 줄여 계산하거나 대충 퍼센트로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큰 손해를 부릅니다. 실제 무게보다 적게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미리 큐빅이나 장식을 제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손톱깎이나 작은 펜치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손이 불편하시면 자녀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작은 준비가 5만 원, 10만 원을 지켜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래처 비교입니다. 종로나 남대문처럼 큰 시장에서는 금값 차이가 확연합니다. 집 앞 금은방에서 바로 거래하면 편하지만 몇 군데만 돌아봐도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 거래와 카드 거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공인비를 줄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두세 군데는 발품을 팔고 현금과 카드 가격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결혼 선물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다이아를 선물할지 금을 선물할지 고민합니다. 다이아는 화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행과 감정 기준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금은 어떤 모양이든 녹여 다시 쓸 수 있고 시세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골드바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긴 골드바는 보기도 좋고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실속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아는 분이 딸 결혼 때 골드바를 줬는데 사위가 제일 좋아하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전략들은 단순히 돈 몇 푼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겐 금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인생의 보험과도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콕 와닿는 부분 있으셨을 겁니다. 아, 나도 이 말 안 해서 손해본 적 있는데, 혹은 앞으로는 꼭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금거래하면서 가장 억울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님들의 지갑을 지켜드릴 수 있는 정보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